독서가 없었다면 서울대에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IB 공부를 결국에 나름 잘했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 읽은 걸 통해서 토론하는 거. 그때 이제 저도 플라톤 같은 독서 토론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도움이 돼서 잘 풀린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양산 석산 플라톤 정민영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무려 서울대 재학생입니다. 게스트를 만나보면서 공부 방법 그리고 책 읽는 습관까지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한번 가보실까요? 서울대 캠퍼스 안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서울대 행정관 앞이고요.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24학번에 재학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건설환경도시공학부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이름이 어렵죠. 어떤 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는 세 개의 토목, 환경, 도시 이렇게 다양한 뭔가 우리 사회의 인프라나 건축학과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사업들을 다루는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처음부터 도시공학부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도시공학부를 이제 관심을 가지긴 했었는데 사실 정말 어렸을 때는 이제 다른 일반 어린 남학생들처럼 맞아. 뭔가 철도나 아니면 기차, 항공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런 건축 양식이나 흔히 이제 건축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에 이제 관심이 두루두루 많았었습니다.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정말 집을 짓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야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공학이라는 분야에 정착을 했던 것 같고 과에 대한 애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걸로만으로도 지금 1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제가 들어보니까 정규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곳에 있는 미국의 국제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IB 과정을 했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바칼로레아. 네. 프랑스에 있는 바칼로레아라는 과정을 네. 좀 더 국제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과목이고요. 교육 과정의 방향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암기식 혹은 정답을 찾는 뭔가 그런 교육 과정보다는 합치된 하나의 정답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의 교육 과정입니다. 언제 책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걸 좀 처음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나 이걸 듣는 어린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지금 온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네. 책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았고요. 정말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몇 살이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거의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럼에도 이제 읽었던 거는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셔서 추천이죠. 그 책이 뭔가요? 그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인가요? 그런 책이 있어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저 네이밍이 플라톤 용 선생이거든요. 정말요? 일부러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요? 나온 지는 꽤 됐고 맞아요. 저때도 있었던 책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 한국사를 거의 모르던 시기에 그런 책을 읽고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그런 책에 나오는 유물을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기도 하고 한국사의 뭐랄까요 기초 체력이 많이 다져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면 IB 과정에서 그 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크게 두 가지의 최종 학습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티클 좀 더 사회적인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로 된 그런 아티클을 읽고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한 권 혹은 두 권의 책을 같이 1년, 2년 동안 읽고 최종 시험장에 가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평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IB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것들을 어떤 과정을 해낼 때 힘들어하진 않았나요? 실제로 힘들어 하고요. IB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성장한 걸 돌아보면 실제로 IB 과정을 했던 게
되게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엔 힘들었지만 네, 아. 지금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IB 과정에서 바켈로니아의 수업 방법이 좀 도움이 됐다거나 어떤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느꼈던 게 1학년 때 대학 글쓰기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입학하면 바로 첫 학기에 정말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그 연습을 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네. 고등학교 3년을 거치면서 네. 거의 글쓰기에 그 연습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려다 아. 보니까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이 과정도 있던데 서울대 입학하는데 혹시 도움이 됐나요? 저는 일단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스탠디드 에세이라는 거고요. 네. 영문으로 4,000단어 이내에 주제에 따라서는 소논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 뭔가 보고서 에세이를 하나 쓰는 건데요. 저는 워낙 그때부터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서 제가 듣던 지리 과목에서 이제 주제를 얻어서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썼어요. 아. 방학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자료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대 저를 평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아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쁘게 보시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구라든지 내가 좀 힘들 때 뭐 버팀목이 되었던 그런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중학교 때 네. 그 유현준 교수님의 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작은 미시적인 분야에서 도시 규모의 스케일로 좀 시야가 넓어지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의 그 책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일을 쓰면서 했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생각들도 그 책에서 처음 접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자기만의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책을 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읽을 때 네. 보면은 네. 이렇게 뭔가 그 중간중간에 정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구절이나 부분들을 이제 적어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까지 다 읽은 후에 다시 한번 그 적어놓은 포인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인상 깊었던 그 느낌이 들었는지를 이제 독서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그 밑에 간단하게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서 책을 마무리하면 적는 시간이 전체 책을 읽는 시간의 10%에서 20% 정도만 차지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냥 책만 읽고 덮고 끝내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의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하잖아요. 정말 독서를 하면 수능에 도움이 될까?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동거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사실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특히 국어 교육 과정은 전혀 밟지가 않았었고 자칫하다 재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남는 시간에 수능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수능을 혼자서 인강을 들으면서 했었는데 그때 국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국어는 학부모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문학, 문학, 그다음에 네. 그 외에 선택 과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비문학 푸는 게 너무 재밌고 뭔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성적도 나름 잘 나온 것 같고 그게 무엇이었나 원인을 한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네, 설마 뭐죠? 독서가 아닐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런 수능 국어를 맞는 독서를 하려면 어려운 책들을 읽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EBS에 나오는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고전시가 읽고 고전시가 읽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그래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는 경험이 그 기본적으로 활자 기반의 인쇄된 글을 읽는 기초 체력 혹은 그 문해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줄글을 읽어보는 경험을 하고 독서 체력을 늘려놓는 게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 물론 뭐 그런 어려운 책들을 더 읽으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수능 국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더 만약에 생기지 않을까. 독서가 없었다면 서울대에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IB 공부를 결국에 나름 잘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 그게 이제 언어와 상관없이 읽는 거 뭔가 아니면 읽는 걸 통해서 토론하는 거 그때 이제 저도
플라톤 같은 독서 토론 학원을 다녔었는데 음.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도움이 돼서 잘 풀린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책은 많이 읽지만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동건 씨 같은 경우에는 발전해 나갔을 거잖아요.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그 얘기를 참 듣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께서 많이 이제 시키면 보통 양을 많이 읽는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많이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정말 한 권이라도 많이 읽고 한 페이지라도 많이 읽으려고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랑 어머님들께 동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책을 그냥 읽고 다 읽었다 덮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 뽑아가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걸 회고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효과는 오히려 2배, 3배가 나는 길이 아닐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얘기를 듣는데 전율이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다독이냐 정독이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3번 읽기를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게 기계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사유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건 씨가 꼭 제가 시킨 걸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꽤나 긴 시간 회장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아, 말을 아니에요. 이제야 사실 입이 좀 풀린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해가 또 나는데 앞으로 이런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께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서울대생. 오늘 우리 이동건 학생, 서울대생을 만났었는데 독서가 주는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동건 학생을 통해서 플라톤 독서 토론 원장으로서 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